아주 뭐 예리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세명전기 자체가 경협주들 중에서 이제 철도 섹터에서 주도 종목은 아니에요. 대형 종목에서는 현대로템,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셌던 종목군들이 있죠. 뭐 에코마이스터, 그 다음에 또 대하티아이. 근데 세명전기는 결국에는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고, 과거에 이제 어땠냐면 그들 종목이 먼저 오르고 세명전기 또 나중에 그만큼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명전기 결국에는 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철도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좀 전에 질문하신 게 가장 궁금해할 거예요. 26일 철도 착공식 재료 노출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착공식에서 뭐 전격적으로 양 정상이 참석하는 뭐 이런 이벤트가 만들어지면 저는 그냥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 그때 재료 노출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루 정도 전강 후약 정도 만들지 않을까, 또는 한 이틀 정도 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철도 착공식은 경협주 투자하시는데 종착역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경협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굵직한 이벤트를 보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지게 되면 고위급 회담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재료가 더 큰 재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2차 정상회담, 이것이 이제 큰 이벤트예요. 그래서 거기가 제가 생각하는 3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의 마지막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착공식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이제 단기 이벤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착공식이라는 거는 지금 주가가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착공식 때문에 경협주들이 오르는 것보다는 말씀드렸던 앞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건 특별대표의 메시지, 북에 던지는 메시지들. 그러니까 북미 어떤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새해 첫날 이후에 멀지 않은 시간에 2차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더 영향을 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공식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강 후약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사이에 오르게 되면, 만약에 그 사이에 경협주들이나 철도 종목들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 정도 변동은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만약에 그 전에 좀 세게 움직였다가 착공식 때 재료 노출도 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조금 다시 저가 매수하는 게 좋겠고요. 그 사이에 좀 오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성향에 따라 틀리죠. 장기전으로 가는 분들은 그대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조금 완급 조절하실 분들은 급하게 좀 오르면 일부 좀 팔았다가 변동이 좀 커지면 다시 좀 사는, 이렇게 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뭐 그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생님은 뭐 국고차 아주 단골 손님이신가 봐요. 지금 목소리가 아주 특이해서 계속 기억이 남네요. 올릭스 한번 보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군들 흐름이 좀 좋았고, 뭐 올릭스 같은 이 신규 종목군들 흐름 중에서 이 종목도 좋았습니다. 지금 매수 단가를 보니까 뭐 어제 종가 수준이 됩니다. 66,000원에 매수하신 거죠. 걱정은 주말에 미국장이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미국장이 저렇게 폭락을 해버렸다, 그러면 아마 우리 시장이 더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틀이라는 주말을 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개파락 출발하겠죠. 시장도 개파락할 것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개파락폭을 크게 뛰는 게 좋습니다. 크게 떨어져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올릭스라는 종목도 개파락하게 될 것이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요 정도 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6만 원 선, 뭐 최근에 만들었던 뭐 한 5만 원 후반대 이렇게 지지선 잡으면은 손실이 너무 커지고요. 일단 한 6만 원 정도 수준을 6만 원 정도 수준을 지지선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아마 월요일 날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개파락했다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개파락했다가, 오히려는 개파락했다가 요런 또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가 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좀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시황이 좀 부담스러우면 본전에 팔았다가 다시 하셔도 되고, 그런데 후자의 경우가 되면 비중 조절을 좀 해야겠죠. 이거는 아무래도 오후장까지 흐름을 보면 전략 후강인지 뭐 뻔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개파락폭이 좀 크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략 후강 정도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자, 요거는 일단 6만 원을 지지선으로 놓고 초반 분위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오전장이면 전략 후강인지
전약 후약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GS 매수 단가가 5만 1,860원입니다. 그럼 약간 수익 중이죠. 자, 요거는 이제 지주회사지만 저희는 이제 정유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지금 어떤 수준이 있냐면 7만 7천 원대부터 해서 지금 5만 원대까지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매수하신 가격은 전 개인적으로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 GS의 1년 한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런 시기를 또 놓고 봤을 때 가장 싸게 사신 거니까 일단 잘하신 거예요. 예, 잘하신 거예요. 자, 다만 좀 지지부진하죠. 그럼 왜 그러느냐? GS가 원래 탄력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주식이죠. 앞으로 오를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예. 지주사니까 계열사들 좋아야 되고 특히 이제 GS 칼텍스 실적이 크게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최근에 저평가 지주사들에 대한 어떤 시장에 관심이 좀 생기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섹터는 다르더라도 뭐 롯데 지주니 뭐 효성이니 아니면 다 다른 지주사 종목군들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선생님이 장기 투자해서 내가 성과를 낼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조금 보고 매도를 할 것이냐 이런 거죠. GS 투자하실 때 이 종목이 지금 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매수하신 단가에서 6만 원을 가면 얼마냐면 그죠? 한 15% 정도, 15%. 그러니까 6만 원 가기가 사실 쉽진 않은데 그래봐야 15%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성향이 이제 이게 이 정도 좀 만족하는 그래서 좀 적죠. 15%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장기 투자에서 그죠? 그러면 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투자하실 거면 반년 이상 투자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사실 시황이 조금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GS 주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를 좀 단기적으로 그냥 수익이 조금 나면 좀 팔고 다른 쪽으로도 한번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종목이 좀 수익이 조금 나게 되면 뭐 한 얼마예요? 한 5만 5천 원에서 한 5만 한 7천 원? 한 요 정도 오게 되면 뭐 작은 수익인데 일단 절반을 파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다른 거나 아니면 GS를 좀 기다리셨다가 5만 원 아래로 밀려 내려오는 시점이 생기면 그럴 때 좀 다시 단가를 낮춰놓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주식이에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큰 종목이라서 뭐 큰 손해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또 만족하시면 이제 들고 가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면 좀 수익이 조금 나게 되면 좀 짧게 수익 실현을 일부 좀 하고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또는 30% 중에서 한 반절만 시간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